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3 저희 첫 번째 테마입니다. 미국 행정학의 발달과 행정이론의 전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번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미국 행정의 발달, 우리 항상 동그라미 많이 그려셨죠? 한번 그려봐요. 우리 이때 딱 그려서 절대 왕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났죠?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국가가 나타난 거예요? 입법 국가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한번 터졌죠? 아이고 이고 죽겠네. 여러분 시장 실패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국가? 행정국가가 터졌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1979년 1차, 2차 올 시작이 터져서 무슨 국가? 신행정국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New Governance 90년대 나오는 거죠. New Governance.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NPS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 일단 미국 행정의 발달은 여기입니다.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우리 여기서 만약에 실제 여기서 윌슨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미국이 어떻게 행정학이 발달했으며 이제 윌슨이 어떻게 나왔으며 밑에는 이제 어떤 이론이 전개됐는지를 틀을 한 번 정도 쌓아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행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윌슨이죠. 그러니까 윌슨 나오기 전까지 시민혁명 이후에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학의 발달이 있어 왔느냐? 쭉 한 번에 행정이 툭 나오진 않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윌슨이 행정학을 만들었다. 행정의 아버지다 라고 나오는데 이때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사각형의 나라죠. 어디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했다? 13개 주, 동부가 13개 주가 먼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부가 굉장히 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해밀턴이든 제퍼슨이든 이 동부 쪽 애들이 다 관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잭슨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관주의를 강조하게 된 건데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행정학의 발달 먼저 한번 크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헤이, 제메, 잭슨, 연자다민, 해밀턴, 제퍼슨, 메디슨, 잭슨. 헤이, 제메, 잭슨, 연자단민.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를 매다 꽂자.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어떻게? 제자를 매다 꽂아 버립시다. 선생님 이러면 야, 너는 꽂자. 이렇게 매다 꽂자 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해밀턴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 중앙 집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방주의, 연방에서 꽉 쪼아야 된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반합이라고 제퍼슨 같은 경우는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 자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잖아. 자유가 최고야. 최선의 정부는 최소의 정부다. 즉 최선의 정부는 최소의 정부,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 및 지방 정부와 지역사 역할을 굉장히 중시했고 자, 이제 정반합이죠. 메디슨은 아니야. 다원주의야. 이익집단.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만 하면 돼.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잭슨이 어떻게 나오냐면 해밀턴이든 제퍼슨이든 이 동부 쪽 애들이 다 관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잭슨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이제 대통령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잭슨이 딱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남부와 이 서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관료로 임명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남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서부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 잘 들어줄 거 아니야? 그럼 민주주의 될 거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잭슨이. 그래서 역관주가 제일 먼저 나올 때는 나쁜 의도로 나온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야, 그게 말이 돼? 남부는 농사 짓는 애들인데 얘들이 뭘 알아? 서부는 이제 얘들은 뭐 탄광, 금캐는 애들인데 뭘 알아? 그러니까 잭슨이 하는 말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의 행정은 바보도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해. 이러면서 이제 역관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민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의 공장으로 오고 행정 자체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미국의 행정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관주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진보주의 운동이 굉장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을 정치로부터 떼어내겠다. 정치야, 너는 결정을 해라. 행정은 관리를 할게.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나오고 윌슨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 과정을 공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과정. 딱 요 과정을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암기합시다. 헤이, 제메, 잭슨, 연자다민. 자, 해밀턴은 뭘 강조했다? 연방주의. 제퍼슨은 자유주의. 메디슨은 다원주의. 잭슨은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우리 뭐 부정부패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한 논란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윌슨이 이제 능률주의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책적 이원론 유럽의 행정구를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행정이 나왔다라고 머릿속에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요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봐요. 순서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윌슨이 행정은 관리다라고 그랬죠. 어디에 영향을 받다? 이런 과학적 관리론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터집니까? 1929년에 시장 실패가 딱 터진다고요. 대공황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기계처럼 돌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치와 행정 간의 관계에서는 여기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통치 기능론이 나옵니다. 행정이 통치 기능까지 하자까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40년대 중반에 누가 나오냐면 사이먼이 나옵니다. 사이먼, 행태론, 인간에 대한 연구입니다. 누굴 비판하면서 나왔냐면 요 앞에 이 친구들을 비판하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비판했어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이런 거는 자 원리지 않느냐? 그래, 인간을 기계처럼 돌려서 능률성이 좋아진다면서.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사회 집단, 이런 거 비용 집단을 강조하면 능률성이 좋아진다면서. 그런데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왜 숫자로 증명할 수 없어? 이러면서 나온 게 행태론입니다. 사이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리들, 증명되지 않는 원리는 격언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이제 행태론이 나오죠. 인간에 대한 관심을 돌리고 검증까지 하자. 행태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체제로 가는 거예요.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제 개발도상국들 입장에 엄청난 발전,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행정이 주도로 발전하자라고 또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개방체제 이론들이 나오는 거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60년대 말에 미국이 굉장히 큰 혼란이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학이 되자, 그래서 신행정학이 60년대 말, 70년대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는 신행정학이 누구냐면 왈도입니다. 왈도. 그 다음에 행태론은 기본적으로 사이몬이고요. 왈도랑 사이몬이 이제 또 경쟁자죠.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견해를 나중에 하나씩 배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행정학 나오면서 가치의 문제를 연구하자. 현상학. 그 다음에 이런 공공선택론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정부 실패가 막 나타날 입장이잖아요. 경제학자들이 그런 실패 현상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인간이 아닌 제도로 보자. 신제도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뭐가 또 빵 터집니까? 1979년 1차, 2차 올시학이 빵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NPM, 개혁이 나오는 거죠. New Public Management. 이게 나옵니다. 다이어트하고 민간의 경제 입법을 가져오자.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Governance, New Governance, 그 다음에 NPS까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흐름은 우리가 시즌 1, 시즌 2에서 했고요. 뒤에서도 하나씩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아, 이게 큰 흐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라다가 독립했죠? 그래서 헤이, 제메, 잭슨, 연자다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연방 위주로 가야 된다. 제퍼슨은 자유를 강조한다. 메디슨은 이익 집단을 강조하자. 잭슨은 민주주의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윌슨으로 가서 행정학의 아버지, 이제 정치로부터 행정을 떼낸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강조되냐면 정치가 굉장히 강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내용 딱 머릿속에 한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헤이, 제메, 잭슨, 연자다민. 그런데 하나만 좀 더 볼까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서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누가 우세했을까요? 미국은 무슨 국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퍼슨, 잭슨주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머릿속에 탁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엄청난 내용이 많은데요.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은 뒤에 테마별로 다 정리했으니까 저랑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국가직 9급 문제였는데요.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흐름을 딱 알아야 되는 문제 저랑 같이 갑니다. 자, 가부터 한번 갈게요. 정부와 공공 부분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뭐를 중시해요?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이 있다. 이건 뭐예요? New Governanc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New Governance. 정부, 시민, 기업을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ew Governance.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 끝났죠? 여러분, 오스트롬입니다. 미국 행정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인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누굽니까? 이거는 오스트롬. 뭐요? 공공선택론 되겠습니다. 공공선택론. 그러니까 정부 실패를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공공선택론.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한다. 정치는 뭐라고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한다. 그러면 행정은 뭔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 활동이다. 야, 이겁니다. 친구야, 정치의 뜻을 잘 알겠냐? 잘 알겠어. 굿노! 누구다? 굿노입니다. 굿노. 얘는 누구냐면 정치, 행정, 이원론자죠. 이원론자. 행정은 관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은 관리다. 행정은 관리다. 요쪽에 나오는 친구고요. 그냥 왈도입니다. 왈도. 왈. 왈도 나면 끝난 거예요.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이 되자. 새로운 행정학, 무슨 행정학? 신행정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행정학. 자, 그럼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뭐가 나왔냐라고 하면 과학적 관리론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 때 우리 정치행정 이원론 맞죠? 행정은 관리다. 그래서 다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시장 실패 이후에 인간관계론 나왔고, 그 다음에 살몬의 행태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체제로 가면서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 그 다음에 발전행정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이제 70년대, 60년대, 70년대 왈도의 신행정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행정학 나온 이후로 이제 70년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실패 현상을 누가 기본적으로 연구했다? 공공선택론, 경제학자가 연구했다. 그래서 누가 나온다? 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79년 2차 월시학이 터지고 NPM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가서 뉴 가버넌스, 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흐름 문제가 2022년도도 나왔고 2023년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깔끔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도를 우리가 맨날 공부했는 거를 한번 잘 봐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행정이론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갑니다. 19세기 이후 엽관제의 비효율 극복을 위한 제퍼슨 잭슨 철학에 입각한 진보주의 운동가 행정의 탈정찰을 강조한 정치행정 이원론이 전개됐다. 바로 1번에서 불편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1번에서 바로 불편함을 느끼셔야 되는 게 왜 틀렸냐면 제퍼슨 잭슨 철학이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여러분, 이런 잭슨의 엽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딱 옮기 가셔야 돼요. 19세기 이후 제퍼슨 잭슨 철학에 입각한 엽관제의 비효율 극복을 하기 위해서 무슨 운동이 나왔다? 진보주의 운동이 나온 겁니다. 펜들턴이 나오고 윌슨이 나오는 겁니다. 진보주의 운동과 행정의 탈정찰을 강조한 정치행정 이원론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 제퍼슨 잭슨 철학에 입각한을 앞으로 당겨야 돼요. 19세기 이후 제퍼슨 잭슨 철학에 입각한 엽관제의 비효율 극복을 위해 윌슨이나 이런 펜들턴 같은 경우가 진보주의 운동을 했고 행정의 탈정찰을 강조한 정치행정 이원론이 전개됐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1930년대 경제대공황 이후 행정권의 우월화 현상을 인정한 정치행정 이론론, 통치기능론이 등장했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자, 3번 되겠습니다. 비교행정론이죠. 이제 개방체제의 비교행정론입니다. 우리 가우스와 리그스가 나왔죠. 리그스는 프리즘적 모형은 농경국가가 산업국가도 아니 제3의 형태인 개발도상국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다. 딩동댕동. 리그스는 뭐랬냐면 우리 농경사회가 있고 산업사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프리즘 사회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오케이. 사랑방 모형이 만들어진다. 요 환경에서는 요런 국가가 만들어진다를 설명했습니다. 그래, 리그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리그스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대한 학자였냐면 비교행정학회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게 나올 때는 생태론에서 나왔다고요. 생태론에서 우리 쉽게 말해서 가우스와 리그스였는데 리그스가 나중에 비교행정학회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행정론의 대표적 학자인 리그스는 이런 우리 생태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68년 미녹 브루케이 머릿속에 딱 생각하시면 되죠. 행정의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강조한 신행정의 탄생에 영향을 줬다.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녹 브루케이에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행정학회예요. 행정학자들이 다 모였었는데 이제 왈도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야, 너희는 왜 자꾸 맨날 검증하고 난리야?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돼. 이런 약자에 대한 신경을 쓰자. 새로운 행정학을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너희들은 행정학적으로 자존심 없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행정의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 새로운 행정학을 강조했다. 그래서 왈도가 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프레딕슨이 와우, 마리니가 와우라고 했다라고 머릿속에 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잭슨 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 책임을 강조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 참여 과정을 중시한다. 헤이, 제메, 잭슨. 여러분 여기서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잭슨이 아니라 누구예요? 제자를 매다꽂자. 제퍼슨주의다라고 하셔야 돼요. 제퍼슨주의. 그래서 잭슨 X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헤이, 제메, 잭슨. 연자담인 다원적 과정을 통한 이익집단 요구의 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O예요? X예요? 요거는 X 되겠습니다. 제자를 매다 꽂자. 여러분 누구예요? 메디슨주의다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유치하게 암기했지만 이건 암기를 하셔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헤이, 제미 잭슨, 연자담인. 그래서 다원적 과정 보면 매다 꽂자 다원주의다라고 보십니다. 순서 멘칭하는 문제니까. 자, 갑니다. 행태주의는 과학적 설명보다는 실질적 처방을 강조했다. O예요? X예요? 이건 X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태주의는 과학적 설명을 강조했고요. 신행정에서 실질적인 처방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태주의는 과학적 설명을 더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시는 거 아니면 우리 신행정학에서는 과학적 설명보다는 실질적 처방을 더 강조했다. 이렇게 내용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이후 제퍼슨 잭슨 철학에 입각한 빵빵빵빵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펜들턴과 윌슨이 주도한 공직개혁운동인 진보주의 운동이 전개됐다. 제퍼슨 잭슨 역관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역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한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빵빵빵빵빵은 다원적 과정을 통한 이익집단 요구의 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이 다원적 과정이에요. 제자를 매다 꽂자. 뭐예요? 매다 꽂자. 메디슨주의다 라고 하셔야 돼요. 메디슨주의.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다원적 과정 이익집단. 자, 3번 갑니다. 빵빵은 행정의 영국에서 역관주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 실적주의를 도입하고자 했다. 누구예요? The Study of Administration, 윌슨 되겠습니다. 행정학의 아버지 윌슨. 머릿속에 탁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강의가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미국 행정의 발달, 행정이론의 전개 큰 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행복합시다 시즌 3부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요. 시즌 2, 시즌 1도 한 번 정도 봐두시고요. 모르는 내용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행복합시다. 오늘 시즌 1, 시즌 3 테마 1이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우리 테마 2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